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안녕하세요. AI DJ 7이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공부가 열풍이라는데요. 베트남 현지인과 위성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진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사는 의우엔입니다. 전 호치민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한국 기업의 수요가 넘치기 때문이죠.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습니다. 곧 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상 현지 베트남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노래 소개도 베트남어로 해주실 거죠? 까치 뿌이 뚜까이 쿨. 까로까까박 어? 까로까까고 아로하. 그트까버것 또이또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건하이 땅나이나이 꼴레. 베트남 가수 하리원인가 그래. 그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오. 그런 의미로 틀은 거예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고 대학인 호치민대 인문학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부가 어디일까요? 한국 학부겠지요. 맞죠. 보통 인문학부 합격 평균 점수가 그거 제가 알기로 한 18, 19점이면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한국 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점 넘어야 될 거예요. 잘 읽는다. 네. 한 번만 눈 감아 주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 보일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베트남 수재들 중에 수재들이 한국어 능력까지 갖추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좋은 대우를 받고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라고 해요. 네,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흐뭇하죠, 네, 그죠? 예, 그 뭐 BTS뿐만 아니라 그럼요. 가수분들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구호고쇼도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 했던 게요. 그냥 아무 소리나 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베트남어입니다. 신짜오. 진짜요.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 Cháu cho bì tơ cắt chi. Cháu này anh tên nào? Cả tên anh nó nào tiền từ cam tôi này năm. 태국스러운데 좀 아 비슷해요 느낌이. 그쵸? 네 진짜로.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전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불망은 오매불. 뭐야? 맨날 하는 걸 까먹었어? 내가 대신해줘? 상사불망은 오매불망이다. 조용히 좀 해봐요. 조용히. 뭐 맨날 씨부리면서 입도 못 끔하게 왜? 아저씨, 뭐? 지금 방금 이 소리 들려요? 어떤 소리? 이거. 높네 생각보다. 이 소리 아저씨도 들리죠?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귓구멍이 막혔어요. 이거 봐, 소리 나잖아. 소름 돋네. 그래요. 이 소름 돋는 소리. 그래 그 소리. 정남주의 목소리가 소름 돋는다는 얘기가 뭔 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렇고요. 아무래도 제게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 같소. 누가? 숲의 정령들. 정령 이럴겨? 아, 정령 왜 이래요? 숲의 정령들이 왜 그 짝한테 노래로 위험을 알려줘야 그 짝이 무슨 겨울왕국 엘사라도 되는 겨? 하긴 L 사이즈인데 그때 L 사이즈 라지 사이즈. 됐어요. 저는 이 위험의 소리를 따라갈 것이니 아저씨는 안 도와줄 거면 빠져. 그럼 도도도도도도. 다 왔다. 아이고 어디로 죽는 줄 알았네. 어우. 뭐야? 언제 내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 왜 따라와? 실 가는데 바늘도 간다 이거예요? 수상해서 왔지?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들린다고 하질 않나? 어? 나 몰래 뭐 먹으러 왔어? 또 이 소리. 이? 위험에 가까이 온게 분명해. 가까이 왔다고? 잠깐만 보자. 어? 저기 봐, 수상한. 어이! 수상해 보이는 남성네들 뭐지? 손에 든 게 흉기 같은데? 예? 근데 저자가 지금 을로 들어가? 어디야? 정사람집이 저기 애들 야구 배우는 야구장
교실 아니야? 아니 저 수상한 자가 왜 애들이 모여있는 야구 교실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이 소리는 위험한 저자를 막아달라는 정령들의 노랫소리였어. 맞아 그거야. 뭐야 그러면 정삼점이 가서 잘하는 걸 해야지. 아작을 내요. 그럼 제가 나서서 잠깐만. 가만 있어봐. 저 야구 교실 코치가 뭐 날르네. 공중 3회전을 하고 있어. 우와. 코치가 나쁜 놈을 때려잡을 모양인데. 저거 공중 3회전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야, 너는 뭔데 우리 야구 교실에 들어와서 행패야? 어머 장난 아니다. 코치님이 나쁜 놈을 완전히 제압을 한 거예요? 완전히 곤죽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나는 확인했으니까 내 할 일을 해야겠다. 아저씨 할 일이 뭔데? 포도청에 신고 전화 넣는 거지. 이 상황을 그렇지. 육하원 측에 입각해가지고 나처럼 쌀랄랄라 지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럼 아저씨는 네. 신고 전화를 해. 그래. 나는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멘트하고 있을게. 그래 노래 버튼 부르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니까. 할 건 일단 해야지. 이거부터 누를게. 응. 띠기딕. 요즘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흉기를 든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 애들 있는 데를 들어가서 그런 짓거리를 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어? 완전 비겁한 작자들. 약한 애들이 모여있는데 왜 그딴 짓을 해? 니들 한 번만 걸려봐. 그땐 내가 니들 견갑골을 그냥 확 접어버리라니까. 정삼점이 왜요? 그 용감한 꼬치 양반 있었잖아. 어. 저 양반도 정동남 점이를 딱 보고 겁먹었나 봐. 뒷걸음질 친다. 그랬냐? 그 이거 확 진짜. 소리가 있었다면은 그 소리가 코치 양반한테 알려주는 경고의 목소리였어. 그렇지. 네 앞에 정동남 점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진짜 무서운 여자다. 이러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렇지라고 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노래 버튼이나 눌러요. 할 일 했으니까. 눌러야지. 아이고 빨간불이네 인생이. 어?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나대는 가수 4달러 김영철이요. 신호등.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세끼 푹 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다니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 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새끼로 보가 오늘은 어떻게 행사가 있을까? 없어. 없으면 빨리 없다고 얘기하지. 또 어째 행사가 없을까? 홍보장 할머니한테 전화는 해봤고. 할머니가 어차피 잘릴 거 어차피 아깝다고 오지 말라쇼. 차비 안 아깝게 해주면 될 거 아니오. 홍보장 할머니는 오늘 뭔 행사를 주최하시길래 또 나를 차비 아깝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신다냐? 옛날 개그 행사를 하신대. 그것이 뭐인디? 잘들 저기 있나? 지구를 떠나거라. 이건 네 거였구나. 연구 없다. 배트맨! 난 점프! 그래. 뭐 이런 옛날 개그들을 뭔 행사한다 이거지. 되게 슬프다. 그래 맞아. 그거면은 내가 꼭 해야 쓰는 맞춤 행사 아니냐. 왜? 나 자체가 옛날 사람인게. 그건 좀 설득력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빨리 홍반장 할머니한테 가자. 내가 옛날 개그는 다 깨고 있은게. 저 홍반장 할머니 계신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노래가 나오냐?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오는겨? 되게 무다. 왜 왔냐고? 음메기 주그. 그래도 옛날 개그 축제라고 준비를 좀 해오긴 했네. 준비 자체가 난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 이번 행사 좀 시켜주시오.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행사 연예인들은 다 불러가지고 섭외가 다 끝났어. 그래서 너를 끼워줄 자리가 아예 1도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고 여기 아그들도 그럼 관객으로 많이 올라긴 내가 아그들 봐줄게요. 네가 아구들을 어쩌게 봐줄 것인데. 옛날 놀이 해주고 놀면 되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뭐야 어디게 울리지? 너 지방 뭐라 그랬어?
세세가 그것도 일본어요. 일본어. 그냥 꼴도 이렇게 저리 가.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냥. 할머니. 아, 세세서 일본어였냐? 그러면 세시봉은 뭐 일본 그룹이요 뭐요?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세세세랑 세시봉이랑 같다? 그러면은 최양락 형의 세세세 이거는 뭐요? 그것도 같다? 그럼 세세세 우리말이 뭔데? 나도 몰라. 구구초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세세란 말은 일본어의 잔재로 지양해야 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세세세의 순화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최양락, 2번 힘이 세다, 3번 짝짝짝.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죄 없는 나는 불러다가 북에다 넣어놨을까? 현미 아줌마는 밤안개를 불렀지만 이 아줌마는 이걸 불렀네. 짝사랑? 주현미. 나는 왜 정답 1번이 나요? 네가 그랬어?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정 출연자를 바로 소개하면서 오늘도 출발할게요. 나와주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김술래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해요. 요즘에 눈치 없이 그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다음 분 나와주세요. 버려! 너도 살인! 보쌈 쌈딱. 그렇죠. 보쌈 원조리죠. 그래요, 보련.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겠습니다. 보련, 옛사랑이 그리운 김혜원입니다. 야, 이제 유 작가가 치고 들어오지도 못하네. 옛사랑이. 왜 김희원 할 때 유 작가는 치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 그거는 뭐 제 마음이죠. 왜 목소리 자체가 오버립이 안 될까? 아니에요. 마음으로써 배려드리는 두 사람이 거예요. 동시에 왜 대사가 안 될까? 그러가네요. 괜찮습니다. 자, 화요일 뻘전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새로 내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죠. 미애추 의원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온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작가님, 진행자가 자꾸 사견을 넣는데 그러지 마세요. 온 국민의 염원이긴 뭐가 온 국민의 염원입니까? 아무튼 우선 우리 1야당에서는요. 이번 인사를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을 향해서는 후한무치 이런 인사라는 평이거든요. 뭐 추다르크가 웬 말이야. 왜요? 오선 의원에다가 헌정사상 최초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윤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국위 선배라고 하고 검찰개혁을 가장 잘 마무리 지을 적임자다. 이러한 평도 있어요. 검찰의 억하심정이 있잖아요. 2016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 얼마나 쌀랄라 하셨는데요. 그때 1야당 대표를 겨냥한 부당한 기소라고 뭐라고 그랬? 정치 검찰이라고. 그래도 다행히 1, 2심 모두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 원 선고됐잖아요. 보리온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야 흘러. 야 빨리 네가 막어. 정말 김 의원님 좀 자제 좀 해요. 자꾸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뚝뚝 떨어뜨려요. 야야 흐른다. 잠깐만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제해 주시고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본인 건 본인이 먹을 수 있잖아요. 더럽게 먹어요. 유 작가가 더 나빠. 그럼 뭐 정리를 할게요. 다시 주 장관 후보자 얘기로 돌아와서 뭐 그 정도 사적인 감정으로 검찰의 고삐를 죄거나
별다른 행동을 할 것 같진 않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이 한번 쌓이면 꽁 하는 건데. 전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다리크나 뭐 독인 객인이다 뭐 이렇게 봐요. 문 대통령 복심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판사 출신 중진 의원으로서 그런 면에서 융통성은 좀 갖추지 않았을까. 이 언저리가 장담하는데요.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요. 바로 내년 1월 말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현 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다 잘라서 한직에 보내고 검찰을 압박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확실하다니까. 확실하다에 내 목 건다니까. 뭐 그런 걸 누가 받아줘야 그런 거지. 지금 뭐 아무거나 오바니. 걸어요. 받지 않는데 그거는. 원저리언 스탠드업. 싫어요. 많이 앉아있을게요. 많이 달라졌어. 아무튼 5번은 그물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든 감찰권 행사 같은 해가지고 검찰을 흔들긴 할 것이다 정도. 아주 뭐 어려운 이때다 의견이. 싶어서 고삐를 죄할 것이지만 그걸 또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여의도 일각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말씀들과는 다르게 어떤 유연함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사법개혁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무슨 긍정적인 시각이야. 그리고요. 중요한 건 친문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친문 아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원저리언. 그건 완전 원저리언 비슷한 캐릭터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썰랄라 하는 거야? 제가 요즘 자기 속을 자기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대사를 친다. 그 주연은 사죄한다면서 2박 3일 삼보 일배도 했잖아요. 그때 무릎 다 나갔대요. 나랑 동갑내기인데 무릎이 나갔다는 얘기 들으면 어머머머. 오팔라 개떼는 무릎 상당히 원저리언은 뭐 삼배를 했어요? 의원님 같은 개띠라고 편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저를 미워할까나? 갑자기가 아니야. 최근에 나 지금 참나. 많이 변했어. 스탠드업. 싫어요. 이거 봐. 많이 태도가 네. 달라졌잖아요. 예, 잠깐만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만해 진짜. 아휴. 아 정말 들어주기 힘들다 진짜. 어쨌든 그 당시에는 탄핵 소추를 찬성하면서 낙선했잖아요. 그 대가를 당시에 치렀던 것이고 본인의 판단에 대한 그래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후보자가요. 문 대통령 방패를 자임하고 나선 모양새가 누가 봐도 구립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청문회 때 봅시다. 보시면 다 알겠지 뭐. 네, 근데 통상 인사청문회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장관으로 나섰을 시 낙마 사례가 없어서 뭐 무난하게 결국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빠른 절차 진행으로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아유, 같아요. 왜 이래요 글쎄. 그렇게 뜻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을 거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 아이고. 어머나. 기분 구렸는데 반가운 분이 오시네. 오시라고. 화요일의 남자, 첫눈처럼 설레는 남자, MB 각하 오십니다. 잠깐만 왜 이래? 나 분명히 단어 하나가 귀에 꽂혔다. 네? 구렸다. 아니, 나들을 구리되는 거지? 아니 그럴 리가요 각하. 어머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좋아지셨네. 일마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내한테 관심 없지 너? 오늘 지난주에 각하가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면 소송된 거 2심에서도 패소했잖아. 2심까지 패소면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야! 않아. 은철이 너 지금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의도가 뭐야? 아니 지금 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보도 많이 안 나와서 광고하냐? 광고해? 아니 제가 어제는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나로 항소심이 또 열리고 추가로 또 51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어머 또 그런 일이 있었대?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래, 또 그런 일이 몰랐네. 있었어. 몰랐어. 브리핑 하나 지금 그걸 응? 아 저기 예. 너희 다 나가. 아니, 다 나가. 아니에요. 오늘 방송 뭐다 접어 나가 끝내. 고정하십시오. 이것들이 저희가 요즘에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회에서 하루하루가 막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그러니 너네를 다들 하수라고 하는 거야. 응? 그래 나 대표 자르고 지금 새로 뽑고 지금 그런 거 할 때나? 응? 그가다가 추다르크 그대로 수로 걔가 법무부 장관 되면 어쩌라는데? 응? 각하도 추다르크 마음에 안 들죠? 나 참 저. 그럼 당연하겠지. 얘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작년에 각하 수원 조사받았을 때 아주 서로 전쟁이었잖니.
추 후보자가 글쎄 각하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하고서는 성실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샬랄랄라 하고 그때 열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에? 님은 내 속에 들어왔다 나왔나? 그 정도로 내 꿈쩍 안 하지 내가. 그때 그냥 여당 대표를 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뭐 귀엽게 봐준 정도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랬구나. 그럼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 윤 총장이 걱정이지. 그놈은 겉으로 그 광고를 보이지만은 마음이 약해요. 아, 윤 약하기는 총장. 뭐가 약해요. 안 끼어들 수가 없어 제가.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요즘의 행태는요.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유 작가 얘 봐라. 이 또 윤 총장이 나오게 흥분한다. 아, 이해하셔요, 이해. 억하심져 있나? 저희 뭐 유 작가 저러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윤 총장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위해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거 봐라. 너도 위험해 지금. 네 짓거리는 것도 위험해 그거. 전요. 추 후보자가 참나. 연수원 국기 선배잖아요. 그게 발목 잡을까봐 걱정입니다. 기수가 중요한 집단이잖아요. 그래 솔직히 대통령은 이겨먹어도 선배는 이겨먹질 못하지. 네 말 듣고 보니 걱정이다. 니들 걱정이나 니들 걱정이나. 에? 걔들은 니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카카는 이상하게 윤 총장님 좋아하시더라. 지금 재판 중이면서. 그럼. 내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한 남자야. 에? 그가의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어? 우리 윤 총장 뭐 많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뭐 잘할 거라고 나는. 아닙니다. 걱정됩니다. 이게 저는 둘이 싸우면 추다르크가 이긴다 한 표. 뭐라는 거야 이거? 예, 말도 안 돼. 참. 전 윤 총장이 이긴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이 호랑이 같은 윤 총장을 추포수가 이게 빵 하고 잡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김현! 너 지금 누가 말하라고 그랬어? 포수? 누가 포수인데? 에? 죄송합니다. 각하. 저거 확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이구. 요즘 김 의원이 더 추주해지고 코도 양이 많아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막 그래요. 어이 김 PD 어? 뻘전 곧 뭐 문 닫을 거야? 뭐 그만할 거야? 왜 멤버 교체를 하는 아니, 버티노? 각하 어? 멤버 교체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그런 알아서. 얘기를 왜 해? 과일만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걸 간섭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끝날 시간이 오늘 뭐 일단 다 됐고 그 재판 중에도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바쁘시면 앞으로는 뭐 미리 연락하시고 굳이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돼요. 얘 봐라 지금 너 내 교체하려 하는 거야? 니들 교체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니들이 나오지만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 뜻대로 고정 노려 보시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제 가만있어 봐. 이게 뭐야? 스스로 해버리시네. 닌난 맥이나? 어? 유열. 아유 유 열받아 이거.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렇게 무리해서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이 무리수가 있어. 어려운이 듣게도 그래요. 이열 씨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어느 청취자께서 박언니 시간에 희진 씨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길어. 아니 그건 혼자서 여러 명을 해요. 아, 그거 그게 붙어 있는 거? 저희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다가 그게 전부 다인데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못 느끼는데 끝나면 이상하게 쓰러져. 끝나면 이상하게 쓰러져요. 칠수 씨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이겨내는 스타일인데 가끔 힘들어하실 때가 있는데 좀 에너지 많이 쏟는 오늘 같은 날 특별히 한 분이 더 등장하기에 이 시각 교통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뭐 하고 가야지. 시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를 대신해서 쭉 한번 한 바퀴 삥 돌려주시 바랍니다. 큐. 나 수고했어요. 정답 발표할 건데 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 뭐 일본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이기 때문에 쎄쎄쎄 순화는 무엇이냐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일본어의 잔재라고. 이 이제 정답 3번 짝짝짝인데 쎄쎄쎄라고 하는 것은 손을 마주 대다라고 하는 일본어 쎄스루 생각난 말인데 쎄쎄쎄 쓰면 안 되고. 저기요. 응. 고양이 시끄러. 이거 내 태는 봤어? 짝짝짝으로 어디 어른 고향을 짝짝짝으로 순화에 사용했습니다. 정답자 5분을 나티 뽑아서 선물을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노래고 뭐고?
노래 뭐 여기서 끝내.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노래 틀지 말라고. 어머. 3분 넘어가라고. 끝. 배칠수와 박희진의 9595쇼. 이현우입니다.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힙바람이 박사예요. 힙거리 박사, 야단 박사, 마음이 들썩들썩. 고민들아 이리 와라. 뭐든지 다 해결해주마. 짜자자자자자자. 원숭이다 문양 올라가. 거리를 흔들다 앉았어. 너무 애쓴다. 오빠 안 추웠어? 오는 길에? 오늘은 이제 풀려가지고 나왔지. 뭘 풀려? 오늘도 춥지. 많이 풀렸지. 지난주에 비하면. 문 좀 열어줘요. 열려 있어. 나가셨어요. 기운이 뻗치고 저 오빠는 뭘 드시지? 아까 힘들다 그러더니. 자, 어서 오십시오, 깍꿍이들. 박언니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언니. 저는 알바생 배칠수입니다. 고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이곳에 그냥 막 고마시아에 틀어놓으면 되지 뭐. 보자 지금까지 23,580명이 의뢰를 하셨고 92%가 매우 만족한다. 의견 별 5개 주셨네. 그런 의견 별 이런 걸 어디로 줬는데? 여기. 어디? 여기. 좀 안 맞았다. 자, 안랩에 머금가는 연구소가 이 옆에 있습니다. 믿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냐? 무슨 안랩을 찾아 여기서 바이러스 연구에? 가봐. 헛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고민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연구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이니 이번 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 박언니가 나름 조금 매력이 있는지 미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대. 그냥 밉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라고 있어. 말을 지어내 자꾸. 되게 미워하던데. 꼴배기 싫어하더라. 왔니? 왔어요. 오기는 왔어? 피아노 안 쳐요? 이것도 빌려갔어. 저기가 19가 꼭 가져가더라. 19가. 그럼 오늘은 뭐 음악 틀고 가야지. 자, 우리 칠수가 잘하는 거 삐지 깔고 가자. 8422번. 엄마가 아버지께 콩나물 다듬는 걸 시키셨는데요. 아빠가 제대로 못하셨나 봐요. 엄마가 막 짜증을 내시네요. 결국 아버지는 삐치셔서 에잇! 하고 방에 들어가셨고요.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죠? 가만 있어봐. 이거 꽁꽁 얼어 있는 이 분위기. 알았어. 이게 뭐 콩나물 정령들이야 뭐야? 어디서 그 튀어나온 거야? 자, 방법은 있어요. 단 하나. 어떻게? 콩나물로 싸운 거 콩나물로 풀어야지. 그렇지. 콩나물국 일단 1번 시원하게 끓인다. 그래서 식사 위에 올린다. 다 같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화해하고 풀며 웃으며 마무리 짓는다. 그냥 되게 평화로운 너무 간단한. 이 정령들이 콩나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화합을 시켜놓고 가잖아. 배고픔의 정령들이 도와줘야죠. 그렇지. 결국 배고프면 아빠는 그렇지. 침을 풀고 콩나물국을 드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요 식사하면서 풀리는 게 가족이에요. 식구라는 건 이제 그렇지. 같이 밥을 먹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고맙습니다. 팽수보단 칠수. 메스. 박언니는 과메기 사준다는 남자가 좋나요? 소곱창 사준다는 남자가 좋나요? 과연 박언니의 선택은? 바이올린 소리가 들을래 나. 토변주인가 토변주? 그만해. 나대지 말고. 과메기 1차 먹고 2차 소곱창 안 사준대?
안 한대 그렇게? 써 있는 대로만 해요. 상담은. 알았어. 둘 중에 하나를 알았어. 얘기해야지. 나의 선택은 자, 박언니의 선택은 소곱창. 이유를 물어봐줘. 갑자기 얘기만 들어도 지겨워 갑자기. 아니 이유를 물어봐줘. 이유가 뭐예요? 밥도 볶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과메기는 얘로 밥을 못 볶아 먹는데 밥을 볶아 먹어야 되는구나. 소곱창이는 밥을 볶아 먹어. 나 그거 할래. 그럼 박언니의 선택은이라고만 여쭤봤으니까 펭수보단 실수님, 박언니는 소곱창 사준다는 남자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 7556번 박언니, 남들은 살 빠질 때 얼굴부터 빠지는 게 싫다는데 저는 얼굴 살이 안 빠져 고민입니다. 얼굴 살 빼는 비법 아시는 분들 02 하여튼 상암경찰서 TBS 지구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애썼어. 공개 수배. 그래. 예. 언제까지 할 거야? 이 됐어?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롱 끝났어? 예. 자, 저 따라해요. 박언니 따라한다. 실시. 진짜. 자, 에. 이. 최대한 짝짝 찢어서 해. 오. 우. 자, 이걸 빨리 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자, 얼굴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 몸도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아에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볼살이 확실하게 빠져요. 얼굴 근육. 그렇지. 얼굴 근육 움직여야 돼. 얼굴 작아지려다 그 전에 턱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재 지금 갑자기 지금 의견이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턱 빠지면 어떡할 거냐? 안 그래. 영영 안 끼울 거냐? 그럴 리가 없어. 하늘이 내 편인데 하늘이 내 턱을 나가게 하겠어? 하늘이 노했다면? 난 다 싫어해. 하늘한테도 버림받. 하늘도 싫어요. 박언니는 이 세상 떠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자, 어쨌든 얼굴 많이 움직이세요. 근데요 얼굴 살은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굴 살은 뱃살과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될게요. 배는 살이 찌는데 얼굴은 홀쭉해진다는 건 뭔가 몸이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나 보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살이 최근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뱃살도 빠져 있습니다. 같은 정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얼굴 살도 빠져요.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얼굴만 빠지진 않아. 저기 술 빼는 잘 안 빠집디다. 그건 그냥 그게 사셔야 됩니다. 야, 칠수도 나를 버리고 하늘도 나를 버리고 여러분들도 나 미워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꼴배기 싫고 밉상에다가 오늘은 또 무슨 짓을 하나 들어보시는 거지?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는 이유가 니들이 오늘 무슨 짓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빼빼 아줌님. 예. 제 주식만 바닥을 지나 예. 지하로 떨어지네요. 박언니, 주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No. 어찌 해야 하죠? What can I do? 아이 왜 못 봐도 No. 자기 주식 안 한다고? No. 됐다. 음악 꺼요 이제. 음악 내려요. 안쓰럽다. 늦게 내가 죽겠는데 봐도 지금. 못하겠다 진짜. 자, 내 주식은 일단 쌀입니다. 쌀이고 저는 쌀을 좋아하고요. 빨리 치고 들어와줘. 기가 막혀가지고 쌀 그래서 알아서 그래갖고. 자, 이건 농이고, 자, 농 치우고, 투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투자고, 묵혀두고 진득하게 바라보는 건, 뭐 그것도 마찬가지 투자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진 않잖아 최소한. 그런데 그치. 이렇게 돈을 던져놓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자꾸 또 뭐 올랐나 또 내려가면은 그날 하루 막 컨디션 안 좋고 이거 자체가 영혼을 썩게 만들고.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의 건강에 안 좋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예 발을 빼시고 그냥 뭐 묵혀두고 근데 이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번 냅둬 보겠다. 하는 거면 그게 투자예요. 그래, 그거면 투자죠. 그게 아니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조금 진득하게 냅둬야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도 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아니 지켜보신다니까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칠수하고 이진이도 푹 묵혀두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박언니도 제발 미워하지 말고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희를 지켜보는 이유는 투자 투기 이런 거 아니고 처벌하려고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청취자들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 처벌을 하려고. 연말에 고발하려고.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수야 뭐니? 코멘트 phát送 7556님 얼굴 살만 쪘다. 그게 아니에요. 뱃살도 쪘을 겁니다. 자, 이분의 고민 답변해 주시죠. 아예요. 아, 이거 그렇지, 딱 그렇지. 맞네. 고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예민한 얘기예요, 이게. 예민한 가수예요, 이분이. 정말 이분 노래 지적하면 정말 예민하셔. 예. 예민. 아에이오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징벌 스릴러 신과 함께. 아따 이거 작것들 봐라 이거. 아유, 오늘은 또 어떤 잡것이 우리 대왕님 속을 확 뒤집어 놨을까나. 박사장 너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냐? 뭐요? 사무장 병원이다 뭐 사무장 약국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냐? 아, 알지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데 면허 없는 인간들이 바지사장처럼 의사면허, 약사면허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선 병원이나 약국을 차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있네. 예. 아 그러면 왜 그러고 함부로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 약국 이런 걸 차려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아냐?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돈 벌려고 차리면 이 많이 남겨 먹으려고 오히려 환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법 사무장 병원과 약국이 발각이 된 것이 1531곳이나 되어불고 이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챙겨간 요양급여가 무려 2조 5,49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많기도 하더라. 척발된 다음에 이제 도로 거시기해가지고 환수하려고 해도 돈 없다. 배째시오 이러면서 환수율이 꼴랑 7%요. 전부 이미 먹어버렸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됐네요. 예, 예. 데리고 와야지. 얼렁 댕겨오겠습니다요. 데리고 와라. 연몽 실제.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딥니까? 당신 누구세요? 여기는 저승이에요. 난 염라대왕이고요. 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고. 그러나 네가 죄를 지어서 잠깐 꿈을 이용하여 이 자리에 소환된 것이다. 잠시만요. 죄라니요? 무슨 죄요? 저는 현재 아픈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죄요? 착한 사람 목소리냐? 아니 제 착해요 제가. 연습했냐? 아니 제가 착하다고요. 시끄러. 이거 봐라 요거. 너 의사 약사 면허증 없는데도 면허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원장으로 앉혀놓고 실제로 병원 수익 약국 수익은 네가 다 갖고 가잖아. 저기요. 거긴 저만의 딱한 히스토리가 있답니다. 이거 연기하는 것 같은데? 너 뭔 히스토리?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심성이 하도 고와서 정말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의료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좀 노는 바람에 의대 약대 다 떨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이랑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랑 합쳐가지고 목 좋은 자리에 병원이랑 약국을 차린 거죠. 이게 왜 죄입니까?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순수한 제 꿈이 왜 죄가 됩니까? 예? 너 오늘 여기 올 줄 알고 있었냐? 연습을 하고 대사를 잘 외워갖고 많이 했어. 어디서 제도 않는 산파지라고 자빠졌어? 아, 산파라니요. 심파. 그래. 박사가 가져온 자료 박사가 잘 조사했지?
니네 병원에서 과잉 진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어. 과잉 진료가. 이걸 뭐라고 너 설명할 거요? 아, 그거요. 병원 차리면서 은행에 받았던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난 또 뭐라고. 난 또 뭐. 그래 이제 병상 수는 늘리고 의사는 최소한으로 이제 적은 인원을 뽑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사 하나 더 두면 인건비가 얼만데요. 그 병원 지을 때도 그래갖고 돈 덜 쓰려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그래갖고 스프링클러도 대충 달아서 막 안 되고. 그렇죠. 최소한으로다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수익 올리려고 이제 거시기 하려고 항생제나 수면제 같은 거 일부러 많이 처방해야지 막 팔아먹고 입원기간 일부러 더 늘려가지고 오랫동안 거시기 하고.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 나올 구멍은 환자뿐이니까요. 일단 빚도 갚아야 되고 최대한 환자들한테 많이 뽑아먹으려고 그런 거지요. 너 네가 그런 식으로 연기해봐야 봐봐. 봐봐. 아직 원고 3장 남았지? 많이 남았어. 너 힘들걸? 어디 이거 가보라 그래. 쇼를 하고 있어. 해보라 그래 아주 그냥. 서류까지 조작해가지고 외래 환자 입원 환자를 좀 꾸며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부당하게 더 받아 챙기고 그것도 그래서 그랬냐? 당연합니다. 논문 나라 돈인데 당연히 챙겨 받아야죠. 그 수익 안 나면 의사들 쪼아가지고 환자한테 더 많이 과잉진료 이렇게 막 씌워가지고 환자 돈 더 뜯어내라 막 닥달하고. 당연합니다. 무조건 한 달에 5천씩은 제 통장에 박혀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영업하라고 의사들 약사들께 쪼아야 되니까요. 쪼아야 된다. 아 해봐. 오 해봐. 오. 이 가정스러운 주둥이 요거 어째볼까 요거? 아이고 저희는 이거 이제 주둥이만 튀겨볼까? 이래서 너 같은 무자격자들이 병원을 차리면 안 되는 것이요. 아니요. 환자를 돈벌이 쏟아면 여기는 썩을 것. 아니 썩을 것이라뇨. 병원이나 약국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니네 사무장 약국에서 약사한 알바생이 약도 조제해가지고 팔았잖아. 그 약 잘못 떼어가지고 묻고 탈라고 더 병이 거시기가 못 그냥 탈라냐? 처방전 나온 대로만 약 섞어주면 되는 건데 탈이 나긴 뭐가 탈이 납니까? 굳이 약사 자격증 없어도요. 배 아프다고 소화제 주고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주고 상처 났다고 빨간 약 주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약국에서 준 약 먹고 죽은 사람 1도 없는데 너무 호들갑 떠신다 정말. 닥쳐라! 야이 뭐야 저것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나 니네 약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챙겨간 보험금이 557억 원이야. 니네 병원이 불법으로 챙겨간 건 무려 3천억 원이나 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너도 미친 거 아니냐? 너 네가 왜? 아이고 뒷목이야. 네가 염라해. 내가 차 사올게. 아니에요. 너 다시 너 연수갈래? 가시 지옥으로? 가시 지옥은 안 가요. 조심해라. 해. 네. 이어가자. 10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한 뒤 발각이 안 됐다는 사실도 어이없고. 아유, 참. 그래서 결국 발각되어가지고 그 돈 도로 토해내라는 뒤 돈 없다 뱉잖아. 이거는 더욱 어이없고. 제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산을 싹 다 빼돌려 놨거든요. 아니 이 목소리로 미쳐버리겠. 도로 다 토해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병원 장사 약국 장사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이걸 어찌했을 거 보면 분정 터진 거. 상당히 얄미운 캐릭터인데 저거. 제대로 프로페셔널인데. 저 주둥아리 어쩔까? 해봐. 저 한 땀 한 땀 이 장인의 정신으로 이 손길로다가 저 주둥이를 홀치기를 한번.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쌍침으로 박아볼까? 아니요. 그건 그러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은 대체 뭐 하는데요? 이런 것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재산 싹 다 환수해야지. 아니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우리 같은 애들 조사하는 법이 뭐 발의는 됐대요. 그런데 뭐 아직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뭐 깔딱깔딱하고. 계류 또 계류요. 아니 뭐 역시 국회야. 항상 국회는 우리 편. 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절대로 국회 물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차사. 이 일을 어쩌서. 이상한 캐릭터가 하나 나왔는데. 국회의원 어르신들 이 양반들아 지금 이 작것이 댁들을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욕한 거야. 제발 좀 새겨드리세요. 얼른 불러 배차사. 그놈의 계류. 얼른 배차사 부르겠습니다. 이러다 숨 넘어가시겠네. 배차사 컴이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저 반성 없이 저거 나불나불거리는 저 죄인에게 얼른 저주를 내려줘요. 말투가 비호감이어가지고요. 비호감 완전 비호감. 저 굉장히 지금 저도 기분이 나빠요. 명받들어 수행하게 싸웁니다. 국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부당이익을 편취하고서도 배째라 돈을 내놓지 않는 죄인은 듣거라. 일단 네가 빼돌려 놓은 그 재산, 그 돈, 그거 싹 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공단의 자동이체 어머나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환수 완료. 왜죠? 저기 여보세요. 그 돈이 전부 얼만데요? 말투 좀 제발 바꿔. 가증스러우니까. 또 그동안 네가 의사들 약사들 쪼아서 과다 처방했던 항생제들 그 약들 몽땅 다 네 입으로 아해 자동흡입. 항생제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물 줄게. 그렇지.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 네가 아파서 가는 곳은 무조건 네가 운영했던 똑같은 사무장 병원. 배탈 나는데 맹장 수술하고 변비인데 대장 수술하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내 맹장 돌려줘. 이런 법이 어딨어. 박자사야, 저 작가한테 마취제도 과잉으로 다 확 나불어. 그래. 저 주둥아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쭉 그렇게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좋은 정으로 좋은 정으로 가자. 그러지. 좋은 정. 쭉 가세요. 가보세요.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네, 이번 조사의 주제는 이사의 추억입니다. 오늘 사연 한평의 행복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사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도 좋고요. 이사하면서 헤어져 버렸던 동네 친구들과의 이야기 같은 거. 이사 날은 꼭 이런 음식 먹어요. 또 어렸을 때 했던 이사의 추억 내지는 또 약간 좀 충격적인 이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말 못할 얘기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이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 뭐든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면 선물 드립니다. 오감만족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 네, 고맙습니다. 안좋은 예. 5255님입니다. 이사 전에 다니던 회사 이사님이 떠오르네요. 우리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이런 거 하지 않기로? 그럼 이사와 동시에 회사도 옮기셨구나. 오늘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살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나쁜 일은 꼭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하던 장사도 불경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믿었던 지인이 돈까지 빌려가 자취를 감추니 집안에도 웃음보단 싸움이 늘어나더라고요. 얼른 이사갈 곳 알아봐야지. 꼭 남의 일처럼 말하네. 애들 학교는 어쩌고요? 요 근처로 알아보면 되지. 그럼 전화 안 가도 되니까. 참 말 쉽게 한다.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게요? 솔직하게 뭐 얘기해야 뭐라고 솔직하게. 가게도 안 되고 아빠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이사 가야 된다. 그것도 반지하에 가게 됐다. 이렇게. 아, 누구는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아이 정말. 에이. 아니 어디 가요? 아 몰라. 네,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급기야 살림을 줄여 같은 동네 반지하로 이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가족은 꼭 누군가에게 쫓기듯 이사를 했고요. 햇빛 들지 않는 집이 꼭 희망 없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낙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구호특배입니다. 집에 계세요? 네네. 303호 맞으시죠? 그 누가 보낸 거예요? 아, 발신자 김영희 씨로 돼 있네요. 반찬 그런 것 같은데? 김영희. 저희 엄마셨습니다.
이사한 사실을 모르시니 그 전에 살던 집으로 먹을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실 이사를 해서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긴 한데. 거기도 제가 가는 데니까요. 네. 배달 다 돌고 마지막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사하셨으면 그리고 주소 변경 좀 해놓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께 온 택배. 이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차마 목소리를 들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 인사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엔 친구가 아이들 옷을 물려주기 위해 택배를 보냈고요. 또 며칠 뒤엔 친정 언니가 김치를 보낸 겁니다. (303호) 저 집에 계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전에 그 집이시구나. 주소 변경 하시라니까요. 이 몇 번째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받으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바쁜데 빨리 좀 오세요. 네네네네. 정말. 네, 이 사정을 알 리 없는 택배 아저씨께 큰 신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여보세요. 엄마, 나야. 그래 희진이 잘 있었나? 엄마. 목소리가 왜 이러지? 네 어디 아프나? 응? 엄마, 그게 아니고. 걔한테 말해봐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와 이래 너 와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보고 싶네. 오야 걔한타 무슨 일인데 걔한타. 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털어놓기까지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새로 이사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괜찮네. 뭐 좋기만 하네. 좋긴 뭐가 좋아. 뭘 또 이렇게 가져왔어요 무겁게. 뭐긴 먹고 너하고 배서방 좋아하는 거 뭐 가왔지. 언니인가 보다. 언니? 무슨 초인종 부사지겠네. 엄마 오실 때 나도 왔지. 뭐 괜찮기만 하네. 네, 예상치도 못한 집들이 아닌 집들이가 되어버렸죠. 사실 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적지 않게 놀란 모습을요. 그런데 하나같이 입에선 저를 위로하는 말만 하더라고요. 희진아, 오늘 아픈 기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라. 네.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하고, 응?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면 이 언니한테는 꼭 말해라. 그래. 혼자 가슴 아프게 그래 꼭 숨기지 말고. 어이? 네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프대. 알겠지?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하노. 걔한타 내 딸 잘하다. 그래 내 동생 입장에 언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래? 네, 힘들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생각보다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가족보다 정말 더 큰 것은 없다는 거, 가족은 내 편이라는 거. 사실 아직도 저희 집은 계단 몇 칸은 또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입니다. 한동안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져 몇 차례 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날 엄마가 해주신 말씀,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강한 나를 만든다는 그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길게요. 참 짠한 사연이었는데 마지막에 언니분이 잔잔한 웃음을 또 던져주셔가지고 끝까지 무시당한 언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디를 무시했다면서요? 공부 잘한다고. 아니 네. 그냥 우리가 설정한 거고요. 정말 재밌게. 그 가족이라는 거 그렇지. 핏줄이라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각각의 이제 그 객체로서의 그런 어떤 그 세대의 주가 되면 네. 그 형제끼리도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당연하죠. 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근데- 차이가 나면. 근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일이 뭐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으나 네. 이런 상황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한 형제고 엄마의 자식이고 아빠의 자식이고 아, 가족임을 좋은 말씀이네요. 깨닫는 그런 중요한 어떤 순간 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사의 추억이 재밌게 이사하고 뭐 엉뚱한 이런 에피소드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런 가족에 대한 힘을 보여주는 또 이렇게 또 에피소드가 좀 가슴을 울리네요. 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많이 다녔지. 네. 저는 누나들하고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러셨다면서요? 나중에 누나들도 점점 좀 이렇게 그 사회생활 경력이 쌓이고 또 형이 뭐 도와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큰 그런 새빵으로 평수를 좀 옮겨가면서. 그거가 그렇게 기뻤던 그 재미에. 네. 그럼요. 화장실 변기가 달라져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저도 좀 진짜 이사하려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어쨌든 오늘 사연 참 가슴이 좀 따뜻했습니다. 예, 따뜻한 거죠. 예, 그럼요. 따뜻함으로 잘 끝났죠. 예. 여러분들 이번 주 주제 이사의 추억입니다. 이사하는 날 생긴 일도 좋고요. 뭐 재수 없었던 일, 재수 좋았던 일, 돈 주순 얘기, 아, 그렇지. 누구한테 욕 먹은 얘기 뭐 많을 거예요. 예. 이사하는 날 비 오거나 누르면 왜 잘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 통해서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교통정보 듣고 돌아올까요? 네. 전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 됐거든요. 네. 자, 끝곡은 홍진영의 오늘 밤에 준비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 오세요.